이건석의 자는 한경, 호는 성석, 본관은 전주이다.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 이보의 후손으로 황강군 황암리에 거주하였다. 1850년에 태어났다. 을미사변이 일어난 뒤에 각 도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모두 체포되어 사기를 진작시키지 못해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기호 지방 유생들이 세 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려 복수할 것을 요청하고 대의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임금께서 끝내 답을 내리지 않으셨다. 1897년에 기호 지방 유생들이 이건석을 상소의 대표자로 삼아 또 상소를 올려 왜적을 토벌하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임금께서 너그러운 답을 내리셨다. 1898년에 안경수, 권동진 등이 난을 일으키려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될 조짐이 보이자 일본으로 도망쳤다. 그 뒤에 그들은 일본의 세력을 등에 업고 귀국하였다. 이때에도 이건석이 상소를 올려 안경수와 권동진 등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02년 임인년에 이건석은 공로를 인정받아 주사에 임명되었다. 1903년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 유생들이 말하였다.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는 따질 것도 없이 재앙을 입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이다. 이건석이 유생들과 함께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우리나라 스스로 강한 국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1905년 가을에 일본 군대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대사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을사오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니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하였다. 이에 여러 유생들이 13도 소청을 설치하고 승지 이석종을 대표자로 삼아 보호조약 체결에 항거하였다. 그러자 임금께서 경무관을 보내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주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반드시 일본인들에 의해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소두 한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이때 이건석이 소청 밖에 있다가 소청에 도착하였다. 이상하기 그의 손을 잡고 앉지도 못하게 하며 말하였다. 전하께서 칙명을 내려 모두 해산하여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석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석종과 함께 대궐문 밖에서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다. 조금 뒤에 일본 군사들이 와서 이석종과 이건석 등 5명을 체포하여 사령부에 가두고 6달 동안 감금하였다. 이때 이건석이 피를 몇 대나 토하고 죽으니 1906년 4월 17일의 일이었다. 뒤에 이건석의 집안 식구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살피다가 버선 속에서 한 조각 유서를 발견하였다. 유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아, 누군들 죽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마는 죽어야 할 자리를 얻기란 진실로 어려운 일이다. 나라의 도적을 죽이지도 못하고 국권을 회복하지도 못하였으니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피를 토하고 죽어가면서 이처럼 몇 글자를 적어 연결하니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효도라 생각하지 말고 예를 갖춰 장례식을 거행하지도 말아라. 오직 도적을 죽이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나의 뜻을 마음에 새겨주기 바란다. 이석종도 감옥에 있을 때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음으로써 절의를 지키고자 하였다. 당시 감옥에 함께 있던 어떤 일본 사람이 이석종에게 몰래 쪽지를 보내었다. 당신께서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죽어도 되지만 당신은 반드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단식을 멈추십시오. 이석종이 말하였다. 그대는 죽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을 듣고 싶소. 일본 사람이 말하였다. 우리 일본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반드시 서양 세력에 의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제국 사람이 죽지 못할 이유이고 일본 사람이 죽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일찍이 장관의 신분으로 평양에서 근무하다가 대한제국 사람을 보호해 주었다는 이유로 이처럼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뒤에 이석종은 석방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 가족을 이끌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살았다. 1921년 봄에
천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승선에 이르렀다.